여름의 막바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다들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멋졌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도는 것만 같았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스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친구가 제안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의 차례가 왔다. 나는 평소 즐겨 읽던 인터넷 공포썰 중 하나를 이야기했다. 산장에서 울리는 발소리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깊은 산속 외딴 산장에 묵으러간 한 무리의 친구들이 밤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수 없는 발소리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친구들은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결국 그날 밤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가 듣고 있는 발소리는 현실이고 더욱이 다가오는 것이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기 탓이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다들 조금씩 무서운 기운에 휩싸인 것 같았지만 그중 한 친구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건배를 제안했다. 자, 어차피 나가긴 글렀고 다들 한 잔씩 하고 푹 자자.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지친 우리는 하나둘씩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언제부터인가 문 밖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분명히 누군가가 복도를 거니는 듯한 소리였다.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아직 반쯤 잠에 취한 친구는 나의 귀를 기울이게 했고 둘은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추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재미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듯 소리는 우리 방 앞을 서성거렸다. 친구의 손을 잡고 문 뒤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차에 그 발소리는 조용해졌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방에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 탓이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고도 계속해서 들리던 발소리에 잠을 뒤척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주인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주인은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펜션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그날의 발소리가 꿈속에 나오곤 했다. 여행의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려졌지만 그날 밤의 발소리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마치 그 펜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비밀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날의 발소리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밤이 되면 깊은 어둠과 적막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곳 숲 근처에 젊은 남자가 자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을 믿어왔고 그런 이유로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면서 염세적이었던 청년 준석은 삶에 지쳐 이 마을로 홀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한적한 마을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했다. 처음 마을에 도착한 날 그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녹음이 가득한 숲이 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 숲을 두려워했지만 준석에게는 그저 탐험의 대상일 뿐이었다. 마을 민박집에 짐을 푼 후 준석은 숲으로 향했다. 숲은 하늘을 덮을 듯한 나무들로 가득했으며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아무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것. 같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준석은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깜깜하게 빛났고 물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기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괜히 섬뜩한 기분이 들어 한 걸음 물러섰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였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피어올랐다. 준석은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해는 금세 지고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때 어두운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작은 불빛은 그를 다급히 불러내는 듯했다. 그는 그것을 따라 나섰다. 조심스레 걸어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등불이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전통,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준석은 생각했다. 혹시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반신반의하며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다. 문은 끽 소리를 내며 홀로 열렸다. 그 안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응시하며 기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길을 잃었구나. 젊은이 노파는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이 비밀은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버려진 사람들이 온 이 숲을 떠돈다는 것이지. 준석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버려진 사람들의 혼이라니. 노파는 그에게 차를 내주며 이걸 마셔라.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게야. 속삭였다. 준석은 망설였지만 이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의 의식은 몽환에 빠지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그는 숲 밖에 나와 있었다.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분명 오두막과 노파의 존재는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는 급히 민박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면서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자신의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노파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준석은 그 마을과 숲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알게 된 사실은 그 숲에서 자취를 감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록에서 노파의 존재가 은밀히 언급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곳은 다른 차원이 세계와 연결된 장소였는지도 모른다. 준석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다. 비록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때때로 숲속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를 스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보고 미소 짓던 노파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은 도시 전설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제공할 이야기는 창작된 순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2020년 어느 늦가을 온라인 커뮤니티 괴담의 숲에서는 신령의 산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큰 화제를 모았다. 그곳은 회원들이 다양한 미스터리와 공포 체험담을 나누는 공간이었고 그날 공유된 이야기는 특히나 무서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글쓴이는 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몇 주 전 겪은 체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가 소개한 사건은 친구들과의 산장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강은 절친한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바빴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자 작고 아늑한 산장 하나를 빌렸다. 도착한 곳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산장은 오랜 세월을 지닌 듯했지만 그만큼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친구들과의 식사는 즐거웠고 이른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셋째 날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자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강은 밤늦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산장의 화장실은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필수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때 강은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낀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화장실을 다녀와 산장 안으로 돌아갔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그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아침, 강과 그의 친구들은 산장 근처를 탐험하기로 하고 나섰다. 숲은 낮에도 그늘이 짙어 상당히 음침했다. 걷다 보니 알 수 없는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조각상들은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강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그 조각상 중 하나를 발로 찾아 멀리 날아갔고 그 순간 산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에 메아리 치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은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가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였고 그것은 산장 밖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오직 어둠과 촘촘히 서 있는 나무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순간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자처럼 검고 흐릿했다. 강은 모르는 사이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인간의 형상은 느릿느릿 움직이며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도 산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복도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떤 날은 방문이 스스로 열리기도 했다. 점점 더 강도 높은 현상들에 겁먹은 이들은 결국 예정된 일정을 포기하고 서둘러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밤마다 강의 꿈속에는 그날 본 형체가 나타났다.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형상이 자신의 방을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자신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는 경악했다. 강은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후 그러한 산장에 관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추가로 보고되기 시작했다. 신령이 머무는 산장이라는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그곳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그 산장을 찾았던 사람들 중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글은 꾸준히 괴담의 숲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대체 그 산장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다.